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키워볼까요? 키워서. 오늘도 제가 강의를 하고 와서 조금 몰골이 초췌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 자소서 분석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IBK 기업은행 자소서 그냥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편집이고요. 원래 라이브로 하려고 했었다가, 투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녹화본이 훨씬 더 낫다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양해 말씀을 좀 구할게요. 양해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만큼 자세하게 해드리느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해커스에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해커스하고 IBK 자소서하고 면접하고를 제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강을 제가 찍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제가 약속한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나마 팁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팁이니까 말 그대로 팁이니까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도 1번부터 툭 막히실 거예요. 왜 1번부터 막히시느냐 하면 이 부분 때문인 거죠.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 성장 과정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지나게 돼 있는데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안 되는 건 알죠.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진짜 성장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 친구가 많았다, 친구가 많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모범생으로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 이거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많았습니다. 친구가 많았던 이유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이유는 그들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잘 들어주기도 했지만 해결 방안을 잘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친구들 사이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제가 인강을 찍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이제 우리 청킹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청킹 다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드리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찍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팁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성격이 꼼꼼하다,
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 꼼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격이라도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서를 확인하거나 일을 할 때는 꼼꼼하지만 사람을 파악할 때는 꼼꼼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장단점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런 성장 배경으로 인해서 내가 형성되게 된, 이거는 이제 유추를 해야죠. 형성되게 된 성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내용들, 이 위에 있는 내용들 있죠?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리더였잖아요. 그러면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금 제가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지금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저희 성격은 친근하고 공감을 많이 하는 성격이 형성되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내향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이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할 때의 내향적이 아니라 좀 더 보수적인 성향, 문제 해결에서의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바꿨어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조금 올릴게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성장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성장 배경에서 모범생, 주위에 친구가 많았다, 모범생으로 교육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원칙주의자로 변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는 거겠죠. 우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우리 숙제에서 장단점 100개를 쓴 게 있었어요. 그죠? 장단점 100개를 쓴 게 있었는데 그 장단점 100개를 여러분들이 쓴 것들을 보면서 유추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서 조직의 이익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직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 조직의 모교래요. 목표를 달성한 것이 바로 조직의 이익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조직의 목표를 오늘 왜 타자가 잘 안 되죠? 목표를 소개하고, 오늘 제가 강의를 6시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조직의 목표를 소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직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걸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위에 것들을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공감을 많이 하는 성격으로 조직 내의 화합을 이끌었고 의견을 통일했다. 얻고 조직의 의견을 통일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죠. 또는 문제가 생길 때면 예를 들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에 조직원의 의견을
모두 죄송합니다. 모두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디테일해지시면은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건 지금 현재 공개된 겁니다. 제가 지금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안 해드려요. 잘 안 해드리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느냐면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가 쓴다라는 것을 캐치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똑같이 갈까봐입니다. 제가 늘 걱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늘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제가 인강을 찍을 때는 우리 산업은행 자소서 항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2번 항목 보겠습니다. 2번 항목,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크게 실패했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크게 실패했던 경험이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 하면은 실패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죠. 실패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목표했던 일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 나는 매일 아침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삶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그 목표를 상실하거나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경험에 대해서 써주시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목표를 다다르지 못한 경험에 대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나는 어떠한 삶의 목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점에서 벗어났을 때를 실패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목표를 상실하게 된 것을 실패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목표를 잡았다가 그 목표에 대한 실패한 경험들을 쓰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초석 삼아,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초석 삼아 극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크게 실패했던 경험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목표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고, 목표가 명확하더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이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을 할 수 있는
경험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냐 하면은 본인은 어떤 부분에 대해 실패했고 그 실패로 인해 어떤 그 부분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배우고 난 뒤, 즉 이걸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운 거예요. 즉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결과치이기도 한 거죠. 배우고 난 뒤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왜 이렇게 타이핑을 못하는 거죠?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경험을 아주 이건 간략하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2번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극복한 사례는 내가 한 경험에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극복한 경험들을,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적용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제가 요 부분은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거는 간략하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느냐면, 사실 이제 해커스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힘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많이 주고 기업 분석을 조금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 요 부분은 제가 기업 분석이라는 명목 하에서 여기서 다 막 이야기를 해드리면 한 2시간, 1시간도 넘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어떻게 적는지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즉, 기업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역할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혹은 기업 지원 또는 중소기업 컨설팅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적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의 자막처럼 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투자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서 많은 중소벤처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금융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해도 되고,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지털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은행의 역할, 그 중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역량을 어떤 경험을 통해 획득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즉 우리 직무기술서 IBK 기업은행 채용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채용 정보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채용 정보란에서 직무기술서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기술서란을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직무 수행 내용이 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서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다. 여기에 비전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고객 거래 현황이나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고객 관계 관리 활용 능력이라든지 직무 수행 태도에서는 고객 중심 마인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적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번, 아마 4번 좀 많이 어려워 하실 건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ISR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책임이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워런 버핏도 그렇고요. 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개인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기업은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책임윤리입니다. 책임윤리인데 이게 글로벌 윤리이기도 하거든요. 이 글로벌 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류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매일매일 소비되고, 그러니까 싱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ISR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처럼 매일매일 소비되고 있는 나의 문제, 즉 사회적 문제는 곧 나의 문제로 인식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이 우리는 사실 봉사활동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해요.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거나 자신의 재능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 가지고 했다. 즉, 또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했다라는 이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싱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싱어에 의하면 ISR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그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그만 나의 희생만 각오하면 실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주어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ISR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책에,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마다 작은 연못가를 지난다. 날씨가 더울 때면 가끔 연못에 들어가 노는 아이들이 보인다. 겨우 무릎까지 물이 차니 염려는 없다. 하지만 오늘은 날이 춥고 시간도 이르다.
그런데 연못에서 천멍거리는 아이가 있는 게 아닌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아이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 주위에 아무도 없나. 부모는 유모는 하고 둘러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아이는 물 밖으로 겨우 몇 초 동안만 고개를 내밀 수 있는 모양이다. 뛰어들어가 구하지 않으면 빠져 죽고 말 것이다. 물에 들어가기란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다. 하지만 며칠 전에 산 새 신발이 더러워질 것이다. 양복도 젖고 진흙투성이가 되리라. 아이를 보호자에게 넘겨주고 옷을 갈아입고 나면 틀림없이 지각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의 희생, 지각을 해도 되고 양복을 젖어도 되고 진흙투성이의 신발이 돼도 아이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비단 이거는 목숨뿐만 아닌 거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나는 사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사회적 공익에 기여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힌트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1번처럼 쭈르륵 써드리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쓸 것 같아서 이게 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포인트를 내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는 봉사활동을 했다 라는, 그리고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책임감을 느꼈고 그 책임감을 토대로 해서 나는 지금도 어떤 부분들에서 작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해 가고 있다. 뭐 휴지를 버리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차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나는 어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지금 제가 보이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프레임이 깨져서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OBS 프로그램이 조금 잘 이상하게 인식돼서 아무튼 어찌됐건 여러분들한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요 비밀이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비밀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듯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차별을 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차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차별을 하지 말자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시사처럼 제가 올려드리는 것들을 다음 주에 한 2번 정도에서 3번 정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종합하셔서 들으시고 자소서를 쓰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IBK 기업은행 자소서 잘 쓰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꼭 잘 쓰시고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